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국민 MC 유재석 씨의 20년대 무명 시절을 가사로 한 희망적인 성격의 노래입니다.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될 거라 굳게 믿고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긍정의 주문을 걸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긍정의 힘으로 꼭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학교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메꿈 전문 방송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저는 쫑디 DJ 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제 첫 방송, 개국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벌써 4회, 무려 4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그렇지. 오늘 우리 제목이 절친 노트입니다. 절친 노트. 정말 친한 절친이 모여서 특별한 손님을 두 분 모셔봤습니다. 언제나 흥함의 이분이죠. 흥도 많고 즐겁고 유쾌하신 분, 신바람 공법 이상권 교수님과 드로우 시빌러 민법을 그리다 우리 서석진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뭐 간단하게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권위공법 이상권입니다. 제가 원래 1회 때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약간 좀 빈정상했어요. 2회 때라 바빠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왔는데 어쨌건 처음 맞이하는 이 메꾸라를 왔더니 되게 낯서네요. 네,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좋아하는 서세모 같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안 친했거든요. 원래 안 친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친해졌는데 좀 친해졌죠. 그렇죠. 절친까지는 아니고. 우리 메가랜드에서 가장 하이텐션 우리 이상권 교수님. 그렇지. 오늘 기대됩니다. 오늘. 부담스럽네요. 서석진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서석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라디오 톤이 반갑습니다.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런가요? 주로 심야 시간대 맞지. 나는 오후 시간대. 다르지. 별이 2시 데이트. 그런가요? 2시 데이트.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빰 이러면서 나나. 일단 그 강의실 밖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우리 서석진 교수님이 메꾸라에 바로 이렇게 출연 결심을 하시고 나와주셨는데 출연 계기는? 내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오라고 했지. 근데 뭘 출연 고민하냐고. 계기가 일단 출연 섭외 요청을 받았죠. 예. 제가 제 발로 찾아올 리는 없고 이런데 갑자기 내가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런데 되게 최적화된 인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캐릭터가.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어차피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맞아요. 어차피 광고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도 했죠. 이게 이상원 선생님이 같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호흡이 맞으니까 편하니까 이왕이면 편한 사람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을 결심을 했습니다. 모르는 분하고 하면은 사실 학생들은 우리 강사들끼리 서로 다 친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심지어 저 왕십리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황재현 교수님하고 오키수 교수님은 한 번도 못 봤죠.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 한번 봐야 되는데 되게 보고 싶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혹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우리도 어색한데 그러니까 편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맞아. 고니 배우 유튜브에 우정 출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정 출연. 예. 심판 새로 나온 거. 고니 배우 춤출 때 여기서. 맞아. 그게 이제 사연이 우리 여기 말고 메달 TV? 메달 TV. 메달 TV. 거기 박 PD, 박동희 PD가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의 다 매번 거절했어요. 나는 싫다, 못하겠다. 근데 그날은 와가지고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강의만 하고 있으면 와서 춤출 거다. 아무 말도 필요 없고 대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거절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해서 그러면 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수업하는 장면이 촬영이 된 거죠. 온 김에 실제로 수업하는 건 아니죠. 이제 촬영 하는 척한 거죠.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지. 키득키득거렸어. 하다가 계속 웃겨가지고 계속 춤추는데. 그렇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맞아요. 이게 뭔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이런 것도 하잖아 지금 완전.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제가 강사 생활이 한 건 20년 차 정도 됐는데
그동안 우리 강사가 바쁘잖아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료 준비부터 강의 준비까지 바빠서 좋아하는 운동을 못 했는데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특히 새벽 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8시 반. 8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집 앞에? 집 앞에. 아파트 단지 딱 나서서 큰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수영장이 있어요. 금방 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한 1분이면 가요. 거기 가서 수영을 월수금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2달 됐습니다. 2달 됐어요? 네, 2달. 그거 지금 어디까지 배우고 계십니까? 거의 못합니다. 제가 그 수영장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 반에서. 처음에 가면 자유형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이 좀 뻣뻣해가지고 수영이 약간 유연해야지 잘할 수 근데 있는데. 원래 이게 2달 정도 됐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두 달을 해도 그 사이에 추석기였죠. 여름 휴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한 거는 별로 몇 번 되지 않았어요. 수영한 건? 수영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못하더라고요 수영을. 그게 다 50견까지 있어가지고 어깨가 잘 안 돌아가서 지금 약간 롤링, 측면 호흡 이거 좀 배우고 있습니다. 엄청 숨 참다 그거. 저도 몇 년 전에 했어요. 제가 운동을 전혀 못하고 이런 체질은 아닌데 다른 구기 운동 이런 거 잘하거든요. 축구, 야구 이런 거 좀 잘 하는 편인데 수영을 어릴 때 못 배워가지고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수영 배우고 있고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수영을 계속 할 거고 골프 레슨도 하고 있어요. 골프도 배우고 있어요. 엄청 윤택이시네요 요즘에. 그렇죠. 스포츠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메가랜드 되게 감사한 게 메가랜드 와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메가랜드 적응한다고 좀 바빴는데 약간 최근에는 약간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라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황이 어떠세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정호쌤 근황이 어떠세요? 나는 뭐 정호 쌤이 알잖아요.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근황이랄 것까지는 뭐 없고 맨날 강의하고 뭐 강의 준비하고 뭐 그랬는데 나도 그 서욱 선생님처럼 이게 너무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맨날 막 챗밖에 돌아가듯이 막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힘들어가지고 뭐 없을까 하다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나는 볼링 배워요. 볼링. 나도 이제 한 잘합니다. 3개월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배우다가 말았잖아. 그러다 요즘에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 네 식구 다 가요. 매일 야간 수업 없을 때마다. 볼링장 가면 자기 공도 있어요. 내 공도 있고 내 신발도 있고. 나는 못 치는데 자꾸 가자 그래서. 너무 재밌어. 딴 거보다도 이게 이 당구 치러 가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왜? 이 안 맞으면 돈 내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그 죽방을 치니까. 그렇지. 근데 돈 내기를 하니까. 그 있어요. 돈 좋아하는 양반. 맨날 그래서 열받았는데 이건 담배도 안 피지.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서 팍 풀테크 맞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어저께도 집에 촬영하고 한 10시가 들어갔는데 딸내미가 아빠 오늘은 안 가냐는 거야. 그래서 가자. 10시 반에 갔다니까. 그래서 1시간 치고 왔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활력성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러면 못 살겠어. 그렇지. 예전에 진짜 불과 한 7, 8년 전에 우리 강의할 때는 쌤들이 정말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쳇바퀴 돌지 살았는데 요즘 보면 막 이렇게 볼링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그게 메가랜드라서 가능한 거야. 메가랜드라서. 메가랜드를 꿈꾸는 거지. 다른 쌤들도 그렇지. 꿈꾸는 거지. 나 아무나 못 오지. 진짜 여유가 있는 거지.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메가랜드의 뒷담화가 있습니다. 메가랜드의 뒷담화. 이거 우리 저기 피디님은 싫어하시던데. 메가랜드의 뒷담화. 기어이 하시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까 하지 마라 그랬잖아. 메가랜드의 뒷담화. 야, 사파이어에 어울려. 괜찮네. 압도적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그만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는 DJ 이종호의 메가랜드의 뒷담화 시간입니다. 가감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이 해당 주제 의견은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메가랜드의 회사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뒷담화가 좀 이렇게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해봤었는데 조금 더 가감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진짜 개인 의견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가랜드의 어떤 회사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지극히 또 오늘 주제는 특히 또 민감한 주제라서 지극히 개인 사견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주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렵다. 어렵지. 지금 부동산이 좀 이렇게 주택, 특히 주택은 빙하기, 좀 거래도 많이 거래가 또 안 이루어지니까 그 우리 또 합격생들이 좀 더 실무 나가서 실무하시는 분 더 힘든데 하락한다, 이제 하락한다, 하락 시작이다, 초입이다 이런 말들도 많고, 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맞아. 가격이 더 떨어지고, 특히 또 그 요즘에 수도권도요. 청약이 역세권도 미달 사태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석진 교수님이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할 말이 별로. 사실 이것도 이제 미리 제가 조금 어떤 콘티를 봤는데, 사실 부동산 전망은 그게 그런 종속 변수, 결과를 예측하는 독립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고 제가 그래도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또 준비서 준비를 또 엄청나게 했네요. 준비 한 번도 안 했는데. 훨씬 더 잘해요. 그게 덜 받는 거예요. 준비를 내가 따로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운전을 엄청 오래 했어. 12시간 했어. 13시간 했어. 그러니까 그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그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서 유튜브 광고 강의를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8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광고. 정말 대단하시죠. 귀에 피나겠다. 귀에 피나겠다. 계속,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쭉 다 들은 그런 결과 전망은 이제 부정적이지. 부정적이다. 누가 어떤 전문가든지 간에 다 부정적인 전망을 해요. 다만 그 어떤 강도라든지 기간에 이제 어떤 의견 차이는 조금씩 있어도 대체적으로 제가 쭉 들어본 결과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30-40% 최소한 그 정도는 빠질 거다. 어쩌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기간은 뭐 5년 정도, 5년까지도 5, 6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빠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 근데 그렇게 빠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그 전에 가격 자체가 너무 정상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수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말하는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그다음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빠지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적 예측보다는 빠져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정상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특히 주택 가격이 비싼 게 단지 그 주택을 구매를 못하는, 그러니까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적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야기를 시키는 게 첫 번째 이제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잖아요. 결혼 자체를 그것 때문에 꺼리게 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회가 생산성이 있으려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도 세계 꼴찌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 속도도 세계 압도적인 꼴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0.8이 안 돼 지금. 8이 7더 떨어졌어. 7로 더 적은다. 서울만 따지면 0.56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좀 약간 그게 떨어지는데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있겠지만, 하지만 한 번은 정상화 시켜가지고 경제 체질을 좀 개선을 해서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내 집 마련의 꿈도 가지고 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제 공법 나는 공법을 하다 강의하시는 분 보니까 관점에서 항상 나 자신이 신경을 많이 써요. 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나도 유튜브 많이 들어봤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 공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라 좀 난 다르게 들어요. 약간 좀 훨씬 다르게 듣는데 일단 언제까지 이게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리고 하락할 거는 맞긴 맞는데
뭐 30%다 40%다 심한 사람은 반토막 난다 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무도 예측하기는 몰라요. 힘들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부는 엊그저께 그 원장관님 나와서 발표하시는 거 봤더니 금리를 더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별 큰 지장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들 집값이 오르기 전부터 집을 소유하신 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충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젊은이들이 주로 30대가 지금 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치? 그러면 어떤 통계를 근거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연끌로 사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 그런 분들. 근데 무슨 통계를 가지고 저걸 말을 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저거 금리 더 올라가면 연끌하시는 분들 스스로 생 마감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이 생각은 되게 많이 난 들었어 나는. 근데 항상 정부가 말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국민이 느끼는 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거는 나는 50점도 주기 싫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 금리 지금 요번에 미 연준에서 울트라 스텝이라고 1% 올린다고 하잖아 지금요. 그럼 그 정도 올리면 지금 우리 금리도 한국은행 기준으로 안 올리면 안 되거든요. 안 올리게 되면 웨어쇼 내가지고 환율 더 올라가니까. 그럼 수입 물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렇잖아? 그럼 이게 안 될 텐데. 고민이 많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동물적인 촉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뭐를 사야 되겠다, 이때쯤에 버려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굉장한 찬스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이 찬스야. 유주택자들. 유주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인데 뭐 정부의 틀은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 사견을 얘기하시는 생각인데 조만간 취득 양도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릴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상 지역, 분양까지 한 다 풀릴 거야. 토지거래 다 풀릴 거야. 지금 말은 정부에서는 추천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규제 풀지 않겠다 이랬지만 나는 조만간 푼다고 봐. 방법이 없어. 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 파산이거든.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저 기사를 봤었는데 저는 뭐 부동산 기사는 계속 이제 또에 당연히 봐야 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 어차피 금리가 다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정부에서 하락방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 하락이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인플레보다 디플레를 더 무섭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정말 큰 문제, 이게 복합불안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인데 그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 정부에서도 왜 우리 불과 그 전 정부에서 왜 그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왜 집을 안 사는지 모르겠다. 돈 빌려줄 때 집 사라고 최총리 옛날에 했던 적이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또 정부에서 액션을 분명히 취할 거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 개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금리 꽂힌 거예요. 여러 가지. 금리 꽂힌 건데 사실은 규제 완화해버리고 금융조건 완화해버리면 금리도 다 묻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규제를 뭐 세금 안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2, 3년만 지나면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찬스라고 얘기했던 부분 저 찬성인 게 찬스야. 저 무주택 특히 무주택자들은 그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옮겨볼 생각을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기회고 무주택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뭐 원래 공부하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럴 거를 기회로 저는 사방 보는 것도 저는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나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급지로 올라가기 신경 좀 써야 돼.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신경 좀 써야 돼. 그 정확한 그 타이밍이 기준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그 언제금 집을 사야 됩니까? 라는 말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시그널이 뭐냐면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는데 매수가 받쳐줄 때가 와요. 어느 순간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가 받쳐줘. 이게 저점이에요. 그때 사야 돼. 그 전문가도 저 얘기했어요. 그게 저점이라고. 이게 100% 맞는 얘기예요. 가격은 계속 하락해도 거래량이 회복하는 순간이 있는데 매수세가 돌았을 때가 됐으면 거기가 막 저점인 거야. 근데 시장이 참 정말 이게 희한한 게 그 순간이 갑자기 또 와요.
금방 와. 금방 와요. 골 때려 여기에. 거짓말 같아요 진짜. 근데 저주빠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인식은 이제 더 떨어진다 안 사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야. 갑자기 유효 수요자들이 갑자기 딱 받치는 시기가 와요. 내가 그게 저점인 거죠. 가격 방. 요번에 그 정부 바뀌기 전에 지인들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지켜보다가 한 1년쯤은 지나야 될 거야. 근데 말 우라지게 안 들어. 어느 전문가를 봤더니 무슨 뭐 지금 안 사면 큰일 났다는 거야. 막판에 15억짜리 집을 지든 5억도 손 사면서 최근에 얘기야. 샀다고? 최근에 정부 바뀌기 전에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도 손 산 거야. 이빨이 많아가지고 지금 죽을라 그러네. 이자 걸. 와, 나 진짜 말도 죽어라고 안 들어. 누구랑 말은 못하고 내가 진짜. 속 터져 내가 진짜. 그러니까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본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기분 반드시 한다는 거죠. 한다는 수밖에 거예요. 없지. 그 부동산 가격을 받치는 부분이 정부가 무조건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 어떤 그런 심성과 마인드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 떨어져야 한다는 거에 어떤 마음을 같이 하니까 거기 맞춰 말을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좀 지나서 이제 또 여론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겠지. 여론에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음 주 안 나면 잘린 줄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부동산 가격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저는 40% 50% 이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그렇게 안 예, 보고. 그렇게는 안 보고. 한 20%? 예, 저도 한 20, 30% 정도 보는데. 그리고 어차피 예, 다들 알지.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예, 맞습니다. 얼마나 돌이 더 들어가냐의 차이지 결국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 결국은. 긴 세월을 두고 롱텀으로 봤을 그죠, 때는 맞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30년 넘게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고 거래하고 계약 써봐도 결론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결론은. 그게 얼마나 역사가 그걸 텀이 보여주지. 있지 맞습니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좀 나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저는 자녀 우리 애들한테 집을 사주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그게 많아요. 요즘에 임대주택이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도 많아서 예, 뭐. 청년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기만 하면 저 위치도 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저 청년들은 대출 상품도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보증금 다 빌려줘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애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저는 집을 안 물려줘도 애들이 좀 좋은 접근성이 좋은 인서울에 그런 좀 좋은 데를 거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셋이 가족 모여서 부동산 콘서트 한번 합시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주택 구입에 촬영하러 와요. 분들 뭐 얘기하면서 상담하고 애들 보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애들한테 그거는 꼭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청약 사이트를 가서 뭐 이제 보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집 앞에도 엄청 많거든요. 무슨 청년주택, 무슨 행복주택, 무슨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앉혀놓고 집 사는 거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때 사야 돼. 맞아요. 이거야. 이거 너 안 줘. 현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안 줄 거야.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 서석진승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상황입니까? 꼭 그냥 그 전문가들 말대로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당분간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속에 이제 다시 우리가 어쨌든 현실에 발을 붙여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면은 거기서 또 기회를 봐야 되고 그 기회를 보려면은 약간 이런 데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예, 그래서 하락을 한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이제 한 하락은 이제 언제쯤 하락?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예, 개인 의견으로. 근데 그게 개인 의견이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느낌. 싶은데 그래도 뭐 그 감으로더라도 느낌이 중요해. 예, 복받치듯이. 난 2년 반, 그렇게 2년, 생각해. 2년 반 3년. 그 정도는 예, 떨어지지 않을까. 하락이. 맞아,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절반 터닝 포인트가 아니가 되겠지 싶어. 임기 절반. 저는 하락폭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거고. 크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하락 기간이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는 만큼 길지 않을 거다. 맞아. 그럼 뭐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길지 않을 거다. 저는 이게 종호설명 내가 그 아파트를 얘기를 할 때 얼마 안 됐어. 저점이 18억 7천 정도 됐을 때 아니야 떨어질 거야. 또 봐야 되겠어. 이러다가 35억이 된 거야 그게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예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긴 한데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는 2, 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 우리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죠. 하시지만. 자,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 메꾸라 1회를 오픈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매그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을 직접 선정해 봤습니다. 이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한테는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이번 회차에 소개가 안 되더라도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이 사연은 다음 방송에서, 그 다음 방송에서 꼭 이렇게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상곤 교수님이 네네네. 한번 읽어주시는 걸로. 이 사연자가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30대 여성분이래요. 그럼 30대 여성분이 30대 여성분이 맞네. 공부가 이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제일 많이 하죠. 30대 여성분 목소리로 노수땡님이라고 돼 있네요, 사연이. 목소리를 정확하게 한번. 월말부터 좋아. 시작해서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공부했지만 평균 점수가 55점입니다. 더 오래 공부하고 싶지만 돌전 아기를 키우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아기가 밤에 자는 시간밖에 없네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은 급해지고 이제 곧 11월부터 또 복직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 꼭 해내고 싶다 보니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최선인가? 다른 좋은 강의는 없을까? 이러면서 그런 강의 찾아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마지막 남은 2달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저의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육아맘이고 복직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점수는 이제 60점이 아직 55점. 채 안 나오는 근데 그런 제가 사연이잖아요. 한 말씀만 드리면 55점 대단히 좋은 점수입니다. 지금 40일 남은 상태에서 55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동안 5점 못 드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점수 그치, 상승이 언제 제일 많이 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9월, 막판에 10월 이렇게. 달에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에요. 그렇겠죠. 또 그 말을 썼으면 지수 함수처럼 맞아. 관악산에 엑스포넨셜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막판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봐요. 이게 안 했으면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55점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9월, 10월에 진행될 뭐 이론 총정리, 문제 백선, 뭐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쭉 진행하시면 충분히. 근데 이분이 이제 일단 이분이 이제 힘든 점은 돌도 안 된 아기를 그렇죠. 이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있으니까. 한정돼 이거죠. 있다는 게.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최선인가? 다른 좋은 강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듣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거 고르시고 특히나 강사를 토스 바꾸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듣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 이상곤에서 고상철로 바꾸는 게 위험합니까? 고상철에서 다 위험해요. 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공법 2명만 얘기하라? 그러면 상철이하고 나예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누구 걸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같이 들어도 좋고. 네.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상철 쌤 것만 듣다가 넘어온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걸 듣다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지만 둘 다를 같이 들었으면 관계없겠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듣는 거를 잘 정리해서 그분 수업 중에 가장 컴팩트한 거. 그리고 집중적인 거. 공법은 근데 두 분도 많이 듣더라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두밖에 없으니까. 두분 것도 많이 듣더라고 보니까. 따지고 보면.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특히 2차만 하시는 2차만 분들. 하시는 분들. 같이 하면 들으면 약간 여유가 시너지가 있어서. 있대. 같이 들으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듣는 분도 계시던데 마무리는 그러면 한 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두 사람과 같이. 능력 되면 다 해도 되죠. 능력 다 되면? 들으면 좋지, 아, 당연히. 마무리를? 능력 되면. 아. 근데 만약에 토너할 만큼 힘들면 안 되지. 그럼 본인이 주된 셈이라고 느끼는 분한 걸 들어야지. 바쁘고 힘들면 주된 셈이라고 들으면 되는 거고, 가능하면은 뭐 다 들어도 소화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일단 이 사연자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제 약간 또 제가 멘탈 부분으로 가는데 멘탈은 중요한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왜냐면은
그 돌도 안 된 아기를 기르면서 이 공부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약간 불가능하지 않나요, 거의? 아, 아직 복직은 안 했구나. 복직 안 해서 11월 복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착한가 보지. 아니 뭐가 착하든 안 착하든 밤엔 자지. 그러니까 밤에 안전 많아. 자는 애가 제일 착하지. 안 자고 그러니까 칭얼대고 10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기 힘들지 그 시간에. 근데 그 낮에도 정도 지쳤을 건데. 육아 공부하시면서 55점 나왔다면 정말 잘하는 거야.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밤 10시에 새벽 3시인데 그냥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너무 아둥바둥 붙으려고 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잘 나오는 거 정확하게. 다른 거 없어. 하던 거 양 그대로. 줄이고 그냥 최소한의 양으로 했던 우리 걸 재수업 반복하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림책을 봐도 별 많은 거면 골라서 보세요. 많은 거. 다 보려 그러지 말고. 그 그림책도 많아. 사실 솔직히 보면. 사연 이슈는 이렇게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회 메가랜드를 꿈꾸는 아이디어는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4화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대모사를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준비를 이게 사실은 우리 교수님 준비할 시간 없는데 또 준비를 열심히 오셨어요. 준비서 프리젠트서 우리 서석진 교수님의 성대모사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게 우리가 방송 이 콘티를 미리 받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근데 내가 누구를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봤는데 못하겠어. 아무도 못하겠어. 이 두 사람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못하겠고 성대모사는 아닌데 어떤 장면을 대사를 그대로. 자, 이게 성대모사 한번 얘기는 해주시죠. 우리 그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최고의 명작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거기 씬 2예요. 첫 번째 씬이 이제 막 시체가 발견되는 그런 장면이고 두 번째가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취조하는 송강호가 형사잖아. 시골 형사. 조그만해 걔. 아니야. 짜증나면 먹을 때. 전 장면. 전 장면. 거의 첫 장면이죠. 그냥 엑스트라 같은 사람을 취조하는 장면이. 그 형이 취조를 당하시는 거고 이제 취조를 하는 송강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레디 액션. 뭐야? 너 죽은 박보이랑 사귀다가 지난 작년 8월에 채였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네요. 이 장군 새끼 모자 벗어 이 새끼야. 모자 벗어. 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겠냐 임마? 끝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셨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살인의 추억을 워낙 좋아해서 네. 한 30번은 본 것 같아. 한 영화를 30번 정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난 두 번도 안 봐. 나도. 거의 대사를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 다음 장면이 사실 더 멋져요. 이게 씬 2고 그 씬이 끝나고 갑시다. 한 번 더 갑시다. 그거는 멋진 장면. 준비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준비하는 거 못해. 자, 그러면 이성곤 교수님의 성대모사를. 성대모사 할 것도 없고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데 어. 니 감당할 수 있겠니? 니 그래가지고 학교 가겠니? 공부해라잉. 나 첸진이야. 장첸. 짝짓이 첸진. 첸진 나와. 수리남에 나와. 수리남에. 수리남에. 나 첸진이야. 먼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뭐지? 니네 누군지 아니? 니네 누군지 아니? 하면 그거 해야지. 니네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와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니? 알아야지 맞지 않겠니? 응? 나 조선족이야. 안 터지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네 이거. 재밌죠? 난 옛날에 그 TV 볼 때 보면은 VJ 특공대 참 재밌게 봤었거든. 뭐 이렇게 뭐 음식 나오면서 네 여러분 대단해요 이러면서 나가지고 막 멋주고 네 이러면서 막 문전성 씨 이러는데 뭐 이러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그리고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기 전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축하를 해? 예, 우리 PD님이 우리 PD님이 다음 주 장가를 갑니다. 우리 모임도 있잖아 구인에. 예, 구인.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갑니다. 그래도 우리 사실 얼굴은 못 뵙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PD님이 이 PD 주말에 장가 가신다. 주말에 장가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축하해요.
컨그레츄레이션. 그리고 우리 또 댓글로 또 우리 PD님한테 우리 구PD님입니다. 구PD님한테 댓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축하한다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빨리 애 낳으시고. 그렇지. 이제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과 불행 시작입니다. 신혼여행 어디 다녀오십니까?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오. 나 쫓아가자 우리. 그렇지.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네덜란드를 꿈꾸는 라디오. 다음에도 저 쫑디 DJ 이종호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무조건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꿔드리는 메꿈 전문 방송 네덜란드를 꿈꾸는 라디오는요. 네덜란드 땅땅TV,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덜란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굿바이. 안녕. 안녕.